안 움직여. 딴 거 좀 주십시오. 아, 움직이네, 이제. 자, 저 들어가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요새 분위기가 사람들 모여있으면 신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9명, 10명 이하 지금 이렇게 해서 겨우 학원들 운영 이번 주부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아주 그냥 감사하죠. 그냥 금지시켜버리니까 뭐 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1월 1일 대개강인데, 일단, OT 잠깐 해야죠. OT 잠깐. 자, 첫 번째. 자, 강사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우리 11월 달부터 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오늘 1월 달에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자, 국승옥, 이렇게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뭐 한자만 딱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뭐 한자만, 국자, 승자, 옥자, 미스터 국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는 자료를 하나 받았죠? 1월 달이니까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뭐라고? 숙제요. 1, 2, 3, 4, 5는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데 오늘 강의한 것에 대한 제가 기출 지문이에요. 근데 기출 지문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웬만하면 다 오답으로 만들어놨어. 오답으로. 그래서 제목이 틀린 지문 색칠하기라고 돼 있어요. 색칠하기. 이게 뭐가 틀려, 뭘 함정으로 냈는지 그거 좀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요것만 좀 열심히 해주시오. 뭐 2장이에요? 딸랑 1장이에요? 딸랑 1장. 1장도 꽉 채우지도 않고 지금 그렇잖아요. 조금 남아있잖아요. 이것만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간만에 누구한테 물어보네, 진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료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학원에서 오면 학원에서 드리고, 그리고 제 카페에도 이렇게 자료 올라가고, 그리고 이 자료는 전부 다 틀린 지문이고 고민을 좀 해보래요. 정답을 알려주면 정답만 보면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꼼꼼히 고민을 하면서 찾아내시고, 이거에 대한 해설 영상은 제가 항상 수업 자료 나가기 전에 월요일 정도에 제가 유튜브로 올려서 카페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카페에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미 있는 거니까 꼼꼼히 한번 찾아내려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한 4월까지는. 4월까지 계속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 그리고 제 카페, 뭐 유튜브 채널,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검색하시면 돼요? 부동산 두루미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강의 교재는 기본적으로 필기 노트를 써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는 필기 노트 정도만 있으면 돼요. 수업을 들을 때는.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는 제가 필기 노트를 중심으로 해요. 그리고 제가 반드시 기본서를 어디서 하는지 페이지를 적어 놔요. 우리 저기 필기 노트 봐봐요. 이 페이지 보시면 맨 위를 봐봐. 맨 위를.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기본서까지는 못 찍어드리니까 맨 위에 보면 페이지, 기본서 페이지 적을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제가 딱 찍어드리면 적어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기본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딱 거기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의 목적. 우리가 지금 1월달이죠. 1월달. 우리 11월 달에 강의를 할 때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일단 11월, 12월 달 강의 목적. 여기 지금 몇 분 빼고는 다 11월 달부터 오셨어. 11월 달부터 오셨죠? 아무튼 대충 11월, 12월 사이에 오셨어요. 자, 11월, 12월 달 목적이 뭐였어요? 조금만 할 때 빨리 부르셔. 11월, 12월 달 목적이 뭐였습니까? 잘못 앉으셨어. 해필 맨 앞에 있어. 11월, 12월 달에 목표가 뭐였어요? 11월 달부터 이렇게 12월 사이에 오신 분은 1월 달에 오신 분보다 몇 발짝? 한 2발짝은 좀 미리 앞서 나갑시다. 이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선행학습을 했잖아요. 선행학습을. 우리 1월, 2월, 3월, 4월에 나갈 것 중에 뭔가 이해가 필요하고 암기해야 될 걸 선행학습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영상, 동영상으로 복습하지 않으셨으면 그렇죠. 지금 거의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학원을 못 나오셨으니까. 자,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이제 제껴놓고 1월 달부터 이제 들어가자 이런 말. 1월 달부터. 근데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1년 12달 강의하는데 이 1년 12달 강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딥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주저없이 요걸 들어요. 1, 2, 3, 4. 1, 2, 3, 4. 그러니까 1월, 2월 강의하고 3월, 4월 강의 요 딱 두 강의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5월 달에 뭔가 복습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5월 달 인강보다는 우리가 복습 동영상으로 제시하니까 5월 달 인강보다는 어떤 거? 1월, 2월이나 3월, 4월 영상을 하나 꺼내서 그렇죠. 차분히 보는 게 훨 효과적이에요. 예? 우리가 5월 달부터서 1, 2, 3, 4 했던 것들 빠르게 반복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은 최소한 그렇죠. 결석하시면 안 돼. 예? 그리고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숙제를 이렇게 수업 자료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내드리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죠? 숙제.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잖아요. 숙제. 이제 요것만 한 장씩 해주시면 돼요. 한 장씩. 예.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끝이에요. 1월 달부터서는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꼭 해야죠. 꼭. 가장 중요한 건 1, 2, 3, 4월 강의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결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수업자료 한 장씩 나가는데 이 수업자료 반드시 그 정도만 복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미 유튜브에 저 수업자료 해설이 올라갔어요. 오늘이랑 올리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우리 저기 본원은 여전히 비대면이어서 그렇죠. 사람들 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집에 와서 맥주 한잔 먹고 그냥 백판 자빠져 잤는데 까톡이 9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수업자리 언제 해서 올려주냐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올렸으니까 한번 오늘 수업 듣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 보셔야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 들어가 보자.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 강의 노트 1페이지. 거기 2페이지라고 돼 있어. 2페이지라고. 거기는. 예. 자, 수업을 들을 때는 좀 심플하게 들어. 기본서 이런 거 자꾸 같이 펼쳐놓지 마시고 심플하게 들어. 심플하게. 예. 우리 필기 노트니까 필기할 것도 많지 않단 말이에요. 저랑 같이 수업. 자, 1페이지를 딱 보시면 총론이라고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 총론이라고. 총론에 지금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5가지 주제나 있어요. 뭐 1번부터 5번까지. 그런데 이 중에 제가 필기노트는 논점을 선별해 놨는데 이것도 다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총론에서는 한 3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데 이 3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3번, 4번, 5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할 때 한 번씩 읽어보는 거죠. 3번, 4번, 5번 그리고 뭔가 거창하게 필기하지 마셔. 여기 다 필기돼 있는데 그냥 눈으로 요 3번, 4번, 5번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를 딱 넘기면 이제 시작이 부동산 학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학이 중요한 주제라 그랬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주제라 그랬어요. 이게 1, 2, 3, 4, 5번 중에 3번, 4번, 5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필요한 것만 제가 강의를 좀 할 텐데 여기 봤더니 기본소가 크게 적어져 있어.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요. 35페이지. 그러니까 6페이지나 기본소에는 적어져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기본서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라고. 그냥 강의 노트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적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학이니까 이 정의가 시험에 가끔 나와요. 부동산 학의 정의. 그래서 부동산 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한 번만 읽어보자고요. 가끔 나오는 거니까.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법률, 경제, 기술적인 측면, 즉 다양한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과학입니다. 이게 부동산학의
교수들이 만들어 놓은 정인데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일단 이건 자주 봐야 돼요. 포인트가 자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항상 시험에 내는 논점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살짝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 있죠. 살짝 부동산 학의 정의 중에 항상 요 살짝 요 노랭이로 바뀌는 요 부분이 출제자들이 함정으로 내는 거예요. 함정으로.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럼 요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불러요. 학문적 성격. 예.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걸 암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강의 노트 밑에 보면 학문적 성격이라고 해서 제가 5가지를 적어놨죠. 요거 단순 암기 이론이란 말이에요. 암기. 그래서 이게 5가지를 적어놨는데 요거 5가지 암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암기합니다. 두 문자를 따면 경규 이렇게 되죠. 경험 규범. 그 다음에 사회과학 사, 응용과학 용, 그 다음에 종합과학 종 해서 경규씨가 사용하는 종입니다. 이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두 문자예요. 경규, 사용, 종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그리고 이 경규, 사용, 종 중에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5가지 중에. 그 5가지 중에 중요한 게 요 3가지예요. 3가지. 그러니까 요 3가지는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부동산학은요. 사회 현상과 사회 활동을 연구한다고 돼 있는데 포인트가 요거예요. 우리가 저기 수능에 딱 들어가 보면 사회문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현상을 크게 2가지로 나눠요.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 요 빨갱이가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사회 현상을 연구하면 요걸 사회과학이라고 부르고 자연 현상을 연구하면 자연과학 요렇게 우리 학자들이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학은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자연 현상은 뭐 지진, 태풍, 뭐 날씨 이런 건데 이런 걸 배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부동산학은 요 사회 현상을 배워요. 이 사회 현상은 인간이 개입된 현상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부르니까.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학은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지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은 아니요. 이게 여기에 주제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사회 현상과 활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뭐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자연과학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부동산학을 하다 보면 부동산학에 정말 오만 작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민법, 법부터 공법 오만 작가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과학인데 가끔씩 이제 이런 질문을 줍니다. 부동산학을 배워서 우리는 뭐 하려고 합니까? 이런 걸 질문을 주죠. 부동산학을 해서 우리는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럼 뭐 하려고 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부동산 활동의 응용. 부동산을 뭐 하려고 배워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부동산 활동에 응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요 우리 부동산학을 보면 투자 활동도 있고 금융 활동도 있고 개발 무슨 관리 마케팅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이 들어가 있어요. 이 활동에 응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문자가 경규 사용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건 하나 암기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함정으로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야. 당연히 자연과학은 아니고 순수과학은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인트가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순수하게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활동에 응용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저 2가지도 두 문자를 따보면 순수과학의 순자, 자연과학의 자자니까 이게 순수 자연에서 이렇게 순자가 되는 거예요. 순자씨가. 그래서 경규씨는 사용해도 되고 누구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순자씨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기 포인트예요. 여기.
자, 그러면 이제는 오른쪽에 뭘 읽을 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내용이 달라요. 왼쪽은 필기, 강의 필기한 거고, 오른쪽은 이 필기한 내용과 관련된 기출 지문들이에요. 기출 지문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지문들만 잘 이해해도 돼요. 그리고 이 기출 지문에 출제자가 함정으로 자주 내는 것들을 제가 굵게 표시해 놨어. 이게 굵게 표시된 것을 시험장에서 열심히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제가 다 체크를 해 놨으니까 쓸데없이 막 여기다가 막 형광펜 칠하고 색연필 칠하고 제발 그러지 말고 그냥 쑥쑥쑥쑥 손가락 위로 쑥쑥쑥쑥 찾는 연습을 하시라고. 뭔가 이게 막 데코레이션 하는데 신경 좀 쓰지 마시고. 그래서 딱 보면 1번을 딱 보면 부동산 학이란 그러면 뭐라고 지금 부동산 학의 정의를 묻고 있구나 감이 와야 돼. 그리고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건 끝에 종합응용과학입니다. 이게 논점이 뭐예요? 종합응용과학.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묻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자씨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과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2번도 보세요. 부동산학이란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가운데는 거의 함정이 없어요. 뒤쪽을 봤더니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종합이고 응용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하나 체크. 4번. 부동산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입니까? 가끔씩 물어요. 부동산학은 무엇을 연구하는지.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을 연구하겠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현상,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거 하나.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이라고 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이죠. 요새 우리 은평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은 뭐 있습니까? 저쪽에 봤더니 창릉 쪽에 토지가 진짜 세상에 어디 금싸라기더만요. 정말 뭐 거의 최근 한 5년 사이에 뭐 한 3배는 오른 것 같아요. 부동산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주변에 그렇죠 오피스텔 이게 건설이 많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죠. 그리고 부동산 활동 이게 두 가지 부동산 현상과 활동을 연구합니다. 그다음에 5번 같은 걸 딱 보세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부동산 학은 굵은 것만 보면 순수 과학이 아니라고 해야 되고 응용 과학이라고 해야죠. 활동에 응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자연과학이 아니라고 해야 되고 끝에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7번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1번 논점에서는 별거 없어요. 딱 요 학문적 성격인 요 5가지만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 방법이 뭐라고요? 경규씨가 사용하는 종. 누구는 못 사용하고 순자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논점을 하나씩 정리를 좀 해 나가셔야 돼.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암기 이렇게 제목을 달고 PPT로 계속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지금은 바로 했으니까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자, 물어보는 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돼 있고 5가지야. 그러면 두 문자가 경규 씨가 사용하는 종 이렇게 떠올라야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순수과학 안 되고 자연과학 안 되고 순수과학 자연과학은 안 됩니다. 이렇게 암기를 딱 해주면 1번 논점은 더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2번으로 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2번 벌써 한 장을 넘겨봐요.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떠실 테니까 한번 봐요. 2번 조금 전에 우리가 쭉 기출지문을 읽었는데 2번이 갑자기 부동산 활동이 나와요. 자, 부동산 활동이 왜 여기 나오겠어요? 한번 찾아봐봐요. 왜 부동산 활동이 여기 나오는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부동산 학은 2가지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는 부동산 현상,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활동. 그래서 두 번째는 부동산 활동이 무엇입니까? 요거 묻는 게 여기에 시작이에요.
부동산 활동이 무엇입니까? 부동산 활동. 자, 그리고 기본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41부터 46페이지니까 5페이지에 걸쳐 있어요. 자, 기본서가 5페이지나 정리되어 있는데 시험에 나올 거 아무것도 없다고. 단 뭐 하나가 나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최소한 부동산 활동이 무엇입니까? 정도 정의는 알고 있어야죠. 근데 이 정의를 봤더니 낯설어.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인데 학자들이 뭐라고 적어놨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 또는 태도입니다. 뭐 희한한 말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도 눈도장을 찍어주면 돼요. 여기에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 여러 가지 태도. 이 태도가 뭔지 저도 몰라요. 아무튼 출제가 내면 맨날 이렇게 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행위 또는 태도를 말합니다. 요거 말고는 안 나와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자, 우리 4페이지 밑을 보세요. 4페이지. 이 부동산 학을 딱 보시면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쭉 설명이 돼 있는데 기본서에 46페이지에 딱 보면 요 제 강의 노트에 있는 요 4페이지 밑에 있는 요 분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5페이지 다 읽을 필요 없고 딱 요것만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얘도 보세요. 아우, 맨 오른쪽에 보면 겁나게 뭐가 많아. 그러면 한꺼번에 좀 암기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보면 4개로 분류되어 있는 게 있죠. 4개로 세 번째 라인에 요걸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걸. 그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누군가가 부동산 산업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부동산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부동산으로부터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다양한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만드는 게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부동산을 만드는 건 건설업 등에서 부동산을 만들어내요. 건설업 등에 의해서 부동산이 건설이 딱 되면 만들어진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영업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 것이냐 그러면 만들어진 부동산을 임대로 돌립니다. 임대업이야. 이게 임대 사업이고, 그리고 만들어진 부동산을 임대로 돌리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팔아먹어야죠. 분야. 그게 바로 공급업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부동산을 임대합니다. 임대업. 팔아먹습니다. 공급. 그리고 만들어진 부동산으로부터 각종 서비스업이 만들어지겠죠. 각종 서비스업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근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해요. 요 네 가지가.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먼저 암기하셔야 돼. 요거 무시하고. 자, 그럼 봐요. 누군가 부동산을 만들었다. 그러면 일단 뭐가 딱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업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누군가가 부동산을 만들면 이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까? 임대로 돌리자. 임대업이야. 임대 수익. 야, 팔아먹자. 임대하지 말고 공급업이야. 근데 정확히 말하면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임대하거나 팔아먹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업이 나오는데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업이 4대 천왕이야. 4대 천왕. 일단 우리가 하려는 중개 여기 있네. 중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관리 있고, 관리, 중개,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감정평가, 그리고 하나가 더 뭐 들어갔어요? 자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컨설팅. 그래서 관리,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게 4가지 서비스업이에요. 암기하셔야 돼. 암기. 그래서 지금은 요 2가지는 바로 딱 떠올라요. 이해가 되면. 부동산이 만들어지면 부동산을 임대로 돌린다. 임대요. 부동산을 팔아먹습니다. 공급업.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업. 그래서 각종 서비스업, 4대 서비스업을 이렇게 암기합니다. 관리. 그 다음에 뭐예요? 중개, 그럼 관중. 이렇게 되죠. 관중. 그 다음에 자가 뭐예요? 자문. 그리고 감정평가, 그러면 미음자 딱 떼면 뭐예요? 관중이 작어. 이렇게 된다고. 관중이 많어, 작아 이거예요. 관중자가 관리, 중개, 자문, 감정평가, 미음자 뗀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요거 정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 예. 자,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나옵니까? 자,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오른쪽. 이게 오른쪽에 있는 최근 기출지문이에요. 최근 기출지문이에요. 이게 평가사 기출지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기출연도를 안 적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뭐 있어요? 관리,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봤더니 뒤를 봐야 돼. 뒤를 관리, 중개, 자문 요놈이 아니잖아요. 요놈이 관련 서비스업을 찾으라고 했는데 공급업이니까 팔아먹는 거 분양을 지금 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죠. 이건 제가 자주 하지 않는 거니까 할 때 제가 열심히 합니다. 자, 누군가 부동산을 만들어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부동산을 뭔가 만들어내면 첫 번째 임대로 돌립니다. 임대업. 그 다음에 팔아먹습니다. 공급업. 그 다음에 관리,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그래서 관중, 자가 이렇게 암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또 벌써 끝난 거야. 2번 논점 벌써 끝났어요. 자, 암기 공이.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업의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업의 분류. 그러면 이게 표준산업 분류의 부동산 업의 분류예요. 그러면 자, 불러보세요. 누군가 부동산을 만들었어. 그러면 첫 번째 뭐야? 임대로 돌립니다. 임대업. 팔아먹습니다.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업이 4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더니 관리만 따로 떨어져 있어. 관리만. 관리 하나 따로 떨어져 있고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 4가지를 딱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자유자재로 되면 뭔가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합니다. 공급합니다. 관리, 중개, 자문, 감정평가. 그러면 뭐가 끝나요? 2번까지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1교시 오리엔테이션이 딱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10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들어가죠. 뭐부터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부동산의 개념부터서가 매년 나오는 주제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니까 10분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